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하는 학생하고 같이 하면 대꾸법은 이제 대립구절이라겠죠? 대꾸법은 대립구절.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이렇게 짝이 돼서, 그쵸? 근데 대꾸도 있고, 이 대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조하고 비교를 대비라고 그래요. 색상 대비도 그렇게 얘기하다고. 그럼 대조는 뭐냐면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비교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대조, 비교를 다 포함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대꾸하고 대조, 비교 다 다르죠? 네. 그 세 개는 다 한꺼번에 알아야 되니까 1번 듣죠?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은 자, 2번 전혀 이해가 돼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전혀라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 부사는 아니다라는 부사를 꼭 끌고 온다고. 통 이해가 돼요? 아니요. 통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야죠. 이렇게 부정과 결합하는 문장 성분도 있고 문장 성분 간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건 왜냐하면 나오죠.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때문이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접속어와 연관되는. 근데 왜냐하면 생략도 되죠. 근데 왜냐하면 때문이다는 왜 많이 나오냐면 보통은 원인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결론 나오고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문장 호응은 호응이라는 것은 호출하면 응답한다는 거죠. 네. 문장 성분간, 품사 간에 어떤 접속사가 나오면 어떤 서술어, 어떤 부사가 나오면 어떤 서술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문장 호응은 그 종류별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3번. 시상 전개에서 시의 상황이에요, 시의 상황. 시의 상황을 전개하는 방법은 시의 상황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간단하게는 하면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변화도 보세요. 위아래에서 위로 내려가는 거, 시각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뭐 연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물이 되어 이렇게 순환을 하거나 지하로 들어갔다가 증발해서 피소나게 돼서 쏟아지고 이렇게 순환을 하거나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로 가거나 현재에서 과거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쵸? 그럼 시상 전개만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 가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 가거나 아주 어떤 거를 이렇게 능축돼서 자세하게 보거나 맞죠? 네. 그러면 어떤 그 사슴 안에 눈 안에다가 전체를 다 넣거나 그죠? 네. 이런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전개의 방식들이 있어요. 자, 4번 서사. 자, 서사 장르는 원래는 영웅서사시에서 출발했어요. 영웅 카이사르의 일대기를 음유시인들이 원형경기장에서 시, 노래처럼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전기문으로 됐어요. 전기문. 그러니까 이 전기문으로 됐으니까 이 서사는 사건 서술이죠. 사건을 서술해주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술하는 거야. 서사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전기문 사건 소설에 따라 그래서 이걸 소설이라고 그래요. 소설. 서사 장르를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서사 장르 말고 뭐가 있느냐? 교술 장르라는 것도 있어요. 교술. 그럼 교훈과 깨달음을 서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수필이에요. 수필. 자, 수필하고 실용문학은 뭐가 다르냐? 이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수필이고 본질이 아니라 그냥 내용만 써버리면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써있지 않으면 그냥 실용 그리고 그런 거죠. 네. 자, 교술도 됐고 서사도 됐죠. 자, 근데 서사, 교술, 그다음에 묘사는 뭐냐 그러면 이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에요.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러면 묘사는 이미지화가 되니까 시에서 일단 나와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감각을 통해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화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나오고 두 번째는 소설 같은데 얼굴을 묘사. 그러면 그 묘사대로 그대로 하면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배경 묘사. 배경을 나무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이 묘사, 그림 그리듯이 할 때는 국어의 개념의 묘사예요. 그런데 심리 묘사, 상황 묘사, 성격 묘사라는 이 묘사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설명한다, 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됐나요? 네.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도 이 요약적 제시는 어디 나오냐? 요약적 제시는 6번. 소설을 보게 되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자, 직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말하면 되죠. 텔링. 말해서 속마음을 다 말해주죠.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요약해갖고 설명을 해주죠. 얘 성격 나빠 이렇게. 그럼 간접적으로 보면 뭘 보고 알 수 있냐? 상대방의 대화나 행동을 보고. 대화나 행동을 보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죠, 이거는. 간접적인 거. 이거를 쇼잉이라고 해요, 쇼잉. 쇼를 보고, 쇼 윈도에 있는 걸 보고, 추측을 하고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직접 말하기가 아니라고, 이게. 말하기는 텔링, 욕이라고. 요약해서 화자가, 서술자가, 시에서는 화자죠. 소설에는 서술자죠. 이란 사람들이 직접 설명하면, 설명적으로 직접 요약해서 편집자처럼 논평하면 직접 제시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간접적으로 되는 건 뭐야? 이렇게 대화 행동을 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쇼잉으로. 됐어요? 네. 그리고 요약적 제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7번 언어유희. 그러면 이게 언어유희는 펀이라고 그래요. PUN으로 써요. 이서방인지 남서방인지. 그러니까 언어, 문자나 단어의 규칙성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놀려먹는 거야. 놀려먹는 거. 펀. 말장난으로. 말로 뭐 한 거야? 장난친 거야. 비슷한 음절이나 음을 이용해서. 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혼자 하면 뭐라고요? 독백. 둘이 하면 뭐라고요? 대화. 그죠? 네. 그런데 독백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독백. 근데 이렇게 대화처럼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듣고 방청객만 알아들어. 옆에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방백이라고. 방백. 방청객이 알아듣는 거. 방백. 있는데 얘는 못 알아듣고 방청객만 들리는 것처럼 약속한 거. 자, 화면에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왕 앞에서 앉아 있는데 이 천장에서 들려. 영조 13년에는 가뭄이 심했다. 이건 나레이션. 나레이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독백적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독백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하냐? 이 사람 의도가 혼자 말한 거야. 힘든데. 그럼 너랑 대화한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동화생 똑바로 할 거야? 내가 나한테 했어. 그럼 뭐라고? 독백의 성격이 있는 질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죠.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누군가. 말했어요, 누구한테? 아니죠. 그러면 세상아, 너 그거 아냐? 이렇게 그치? 세월아, 너 그거 아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독백적 질문이 되는 거죠. 네. 자, 9번 공간이동. 이거 청산별공 같은 걸 보면 이상적인 산, 청산, 녹색, 보라색 이런 거 신성한 산인데 특별하게 이게 현실 세계, 바닷가 현실 세계로 내려왔어요. 그럼 공간이 변했잖아요. 이것도 공간이고요.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넘어가는 뭐 다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천상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내려가는 것도 공간 이동이고요. 이해됐죠? 네. 공간 이동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고 이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이 창문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밖으로 보죠. 네. 그럼 여기 있다가 여기로 공간 이동되는 거고요. 창문으로 봐도. 자, 혼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의 세계를 상상했죠? 그러면 또 공간 이동한 거예요. 잠자면 꿈의 세계로 갔죠? 그것도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폭넓게 생각해.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0반 시간의 흐름. 그럼 시간은 당연히 흐르죠.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과거에서 정상적으로 흐르면 순행, 과거로 가면 역행. 이건 뭐 역행은 이거 회상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역행이 되죠. 근데 이렇게 흐르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정상적으로.
네. 그럼 이거 합쳐서 역순행. 자, 시간의 흐름과 관련돼서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 내용을 쓰면 줄거리. 시간의 흐름을 구해서 과거로 갔다 회상도 하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플롯이라고 해요. 뭐라고? 플롯. 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1번. 통사 구조는 뭐냐? 그러면 구품사 들어봤죠? 구품사? 네. 아, 구품사는 품사론이에요. 품사론. 그런데 이 구품사 말고 7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온 다음에 서술어 와야죠? 네. 순서로 수식어 다음에 피수식어 와야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우랄 알타의 특징. 이렇게 수식어, 피수식어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그럼 이게 뭐라고? 우리나라의 통사론이라고 그래. 이걸로 통사론. 그럼 통사론은 뭐냐? 문장론이라고. 문장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아, 어떻게 되느냐에서 이거를 통사 구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이거 똑같이 사러리죠. 그래서 AABA 구조라는 게 나온 이후에 선풍적으로 이를 끌어서 요즘에는 단어도 통사 구조를 따라요. 등산. 산에 올라가죠?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검북다. 검다하고 북다하고 합쳐졌죠? 네. 검을 붉은 선은 없죠? 네. 어근 합쳐졌죠? 비통사적 합성어. 검다 북다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문장으로 풀었을 때 우리나라 문장 구조와 같으면 통사적이다. 아니면 비통사적이라고 하는데 그 예시를 따로 공부해야죠. 기억해서. 네? 헷갈리는 예시는 자기가 외워야 되니까. 네. 됐죠? 그래서 이게 통사적이다. 통사구조. 문장구조. 다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10개든 12개든 쫙 써오잖아요? 그럼 설명해드려요. 무한대로. 네. 3, 400개도 설명해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